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지난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한 5 거래일을 내리 하락하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었기도 했지만 간밤에 달라진 것이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과연 오늘 뭐 금통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바쁜 날 V자 반등을 할 것인지, 이제 바닥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인지, 이걸 좀 판단해 볼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금 과매도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게 또 떨어지는 칼날이냐, 아니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냐, 이런 건 이제 포착하기가 좀 힘들죠. 유럽 증시 좀 먼저 보실까요? 프랑스에서 폭탄 테러가 났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양호한 반등을 보였고요. 물론 그동안 이제 하락한 거에 비하면 반등폭이 이제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하락을 조금 마무리하려나 이런 기대감이 약간은 생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장중한 때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조금 힘에 붙인 모습이었고요. 이제 그런 대신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 어제 혼자 올랐기 때문에 올랐던 폭을 조금 뺐다. 그러면 이제 간밤에 달라진 정황이 뭐가 있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에 급락하고, 미국의 다우지수 뭐 급락하고, 전 세계 위험자산 회피 현상,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의 하방 공격 세력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ECB의 양적 완화인데, 언제까지 과연 이런 자해 공갈과 이 땡깡이 통할지, 어쨌든 이번까지는 또 통할 것 같아 보이네요. CNN 머니 보시죠. 결국은 또 유동성 헌터들이 원하는 유동성을 얻어낼 것 같다. 지금 현재 유로존은 결국 돈을 더 찍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현재 이제 시장에 이런 컨센서스가 퍼지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원유 선물 패고, 그리스 인질로 잡고 조금이라도 만만한 투자 자산들, 그리고 미국처럼 많이 올라서 조금 빼도 큰 탈이 없을 것 같은 대상이 죽기 살기로 이제 숏을 친 결과, ECB 양적 완화의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고, 월가에서도, 그리고 런던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컨센서스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시장의 현재 여론을 보니까, 이제 베렌버그 뱅크에서 나온 게 보니까 ECB의 1월 통화정책회의 1월 22일 날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를 포함한 대규모 자산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현재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연말에만 해도 올해 한 3월은 돼야 ECB 양적 완화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동성 헌터들이 시장의 하방 공격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동안 열심히 시장을 흔들어 놓은 결과, 양적 완화의 예상 시기, ECB 발 양적 완화의 예상 시기가 2달 정도 벌써 지금 앞당겨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과연 여기서 만족을 하길런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1월 22일로 못을 박으려고 끝까지 이제 하방 공격을 펼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지금 독일에서 한 발짝 물러난 정황이 나온 건데요. 이제 독일 여당 인사는 그리스 채무 재조정 요구를 선거 이후에 협상 가능하다. 그리스 총선이 이제 25일인데요.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시리자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겠지만, 그럼 그 시리자의 뭐 승리 이후에 누가 당권을 잡든, 아니면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아니면 뭐 어떤 연정이 구성되든, 어쨌든 간에 그쪽 여당하고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 요구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지금 조금 열어놓은 건데요. 그동안은 독일 정부에서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절대 불가론에서 약간 유동적 스탠스로 변화할 그런 정황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독일이 이렇게 갑자기 매파적인 표정에서 비둘기파적인 표정으로 안면을 바꾼 이유는 도대체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 여기에 최대 피해자는 바로 독일이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공공부채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이제 익스포저가 보니까
독일이 제일 크네요. 이게 이제 독일인데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제 독일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을 하면서 그리스를 길들이려고 했지만 내심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그렉시트는 결국 독일의 피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리스가 배째라는 식으로 벼랑 끝 전술로 나가면 독일도 결국은 야야야 왜 이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회유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이 조금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온 정황이 결국은 이제 그리스 해법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줬고 독일이 저렇게 약간 이제 말랑말랑해지니까 그동안 이스비 양적 완화를 반대해 왔던 이 주체가 독일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독일이 이제 갑자기 뭐 체면상 그리스에 뭐 무릎을 꿇거나 이런 모양새보다는 그냥 못 이기는 척 이스비한테 도와주라고 하고 자기들도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법이 결국 귀결되겠다. 이제 이런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로이터의 마감 브리핑 보시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시장의 가열찬 하방 공격이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느낌이 들죠. 결국 이스비 양적 완화에 탄력이 붙었다. 글로벌 증시가 화답을 했다. 이거고요. 지금 ECB 양적 완화의 탄력이 붙기까지 그 며칠 동안 어마어마한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등등 그 다음에 유가의 폭락까지 많은 진통을 겪은 끝에 이렇게 결국은 ECB 양적 완화라는 테마를 한번 띄운 거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사실 시장의 뭐 절대 호재는 유동성이죠. 기업 실적이고 뭐고 이제 다 떠나가지고 아니 시중에 돈 풀리는데 증시에 뭐 나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 응석이나 투정도 언젠가는 이제 한번 호되게 혼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지난 금융위기 직후에는 이 글로벌 금융시장 뭐 미국이든 뭐 어디든 할 것 없이 특히 이제 미국, 영국,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자생력이 없다시피 한 신생아의 신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고 땡깡을 쓰면은 당연히 이제 뭐 얼르고 달래고 막 우유도 주고 했지만 이제는 그래 걸음마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막 마음껏 뛰어다니고 이럴 정도까지 됐는데 아직도 신생아 때 버릇을 안 버리고 계속 저렇게 응석을 부린다. 그럼 언제 한번 버릇 고치려면 한번 뭐 맞아야죠. 뭐 체벌을 해야죠. 자, 이어서 이제 미국 증시로 올까요? 유럽의 분위기는 저렇게 오늘 조금 이제 센티멘트가 턴어라운드를 좀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증시도 역시 오늘 여러 가지 호재가 더해지면서 상승폭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7,500선을 일단 회복해가지고 18,000에서 17,000 초반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이제 절반 정도의 회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S&P 500 지수도 1%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넘어온 ECB발 양적 완화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호재 더하기 뭐가 있었느냐? 바로 민간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통상 미국의 공식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틀 전에 나오는 ADP 고용 보고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행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어떤 민간 지표보다도 중량감이 좀 크다고 이제 할 수 있죠. 12월 전체 민간 고용 증가가 24만 1000건을 기록해가지고 예상치 22만 5천 건을 여유 있게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전달 22만 7천 건보다도 역시 좋았습니다. 당연히 12월 하면 연말 쇼핑 시즌이고 가족들의 외식이 많고 소비가 많고 이런 거잖아요. 기업 형태별로 보면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상공인 일자리가 10만 건 정도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은 6만 6천 건으로 12월 한 달 동안 대기업이 막 열심히 생산이나 투자를 늘린다기보다는 약간 그동안 벌어놓은 거를 이제 쓰면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냈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종업원 50명 미만의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동네에 무슨 레스토랑이나 그로서리샵이나 아니면 어떤 소매점, 잡화점, 뭐 양품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고용의 질은 떨어질 수가 있다. 연말 쇼핑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대목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뭐 이럴 공산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4만 6천 건은 최근 들어서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 쇼핑 시즌이었다 보니까 서비스업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보시면은요, 지난 3분기 GDP가 미국의 경우 5% 나왔잖아요. 이제 거기에 일맥상통하게끔 이제 그 이후로 고용 개선도 계속 약간 후행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고요.
요 트렌드는요, 회색이 ADP 민간 고용 보고서고 이 보라색 선이 이틀 뒤에 나오는 미국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인데 보시다시피 추세는 거의 같이 가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갭도 있습니다. 요걸 보고서 이제 뭐 선을 왜 이렇게 두껍게 그렸냐고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ADP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뭐 지표 영향력을 돋보이게 하려면 선을 두껍게 해야지 비슷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트렌드 자체는 같이 가는데 조금은 이제 이렇게 어떤 갭이 있을 때도 있었다. 시차 혹은 폭의 갭.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주 원론적인 분석을 했을 때 내일 모레 발표될 미국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의 증가는 27만 5천 건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 ADP 고용 보고서는 물론 예상을 뛰어넘은 지표 호조였지만 또 이게 너무 좋으면 연준의 양적 완화를 앞당길 수 있다. 실업률이 또 떨어지면 이거는 연준의 출구 전략 차원에서 좀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 텐데 예상치는 조금 넘어가면서도 또 아주 좋지는 않은 아주 적당히 좋은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시장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F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12월 당시에 페이션트라는 표현이 등장했었던 그 FMC입니다. 뭐 다른 내용은 그냥 다 넘어가고요. 그날 12월 FMC라는 것 자체가 연말에 뭐 험한 얘기 할 것도 없고 그냥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년 경기 좋아질 겁니다. 덕담으로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다만 여기서 얘기한 게 있다면 어떤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그거는 어디냐면은 인터내셔널리.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도 어떤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현재 업사이드 포텐셜하고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이제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봤고요. 이제 그래서 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있어서는 이 페이션트가 필요하다. 예?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저 이제 페이션트를 갖다가 인내심이라고 이제 직역을 하는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페이션트가 인내심 맞죠. 하지만 인내심은 왠지 막 싫은 거 막 억지로 참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페이션트는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고 신중하자 정도로 약간 긍정적인 느낌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앞에서 보신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다운사이드 리스크 등등 이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페이션트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다음에 이제 단신 두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지역에서 연설을 가졌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저유가 상황은 어차피 오래 못 가니까 지금 즐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임원들도 얘기했지만 이 저유가가 미국에 있어서는 굳이 나쁠 게 없다. 이번에 아예 치킨 게임이 아니라 그냥 사우디하고 뭐 저쪽을 러시아 쪽을 완전히 그냥 백기투항하게 만들 때까지 가려나 봐요. 자, 그런 와중에서 오늘 미국 증시 위험자산의 대표주자 주식하고 안전자산의 대표주자 달러하고 국채하고 다 같이 오늘 동반 상승한 날입니다. 이거는 뭔가 언밸런스드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뭐라도 일단 오늘 밤에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예 리스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해결된다고 해도 지금 그렉시트보다 브렉시트가 문제다. 브리튼, 영국의 엑싯. 요거 레퍼런덤이 이제 주민투표가 1월 중에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입니다. 반등을 해서 이제 54선까지 회복을 했다는 점은 반갑고요. 일단 56선까지 회복하기 전에는 코스피 1900 안착에 대한 기대는 이제 조금 우리야말로 진짜 페이션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